안녕하십니까. 광고로 보는 근대 이행기의 의약품의 역사 이야기를 풀어갈 이영남입니다. 오늘은 개항 이후 여러 가지 통로로 외국에서 수입되어 우리 건강 생활에 크나큰 도움을 준 약품들을 신문 광고를 통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조선인을 놀라게 한 외래약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금계랍입니다. 금계랍의 상표는 황금수탉입니다. 이 약은 학질, 마라리아라고 알려진 거죠. 학질의 특효약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의약품으로서는 최초로 사파 형태로 광고되었던 약이 금계랍이기도 합니다. 마라리아는 모기가 매게 하는 전염병으로 고열로 인하여 심히 고통스럽습니다. 마라리아는 모기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발생하는 열병입니다. 서양의 알렉산더 대왕이나 동양의 징기스칸이 원정 중에 마라리아에 걸려 사망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도 매년 2억 내지는 3억 명의 사람이 마라리아에 감염되고 수백만 명이 죽어갑니다. 개화기 조선에도 학질 환자가 무척 많았습니다. 외국에서 들어온 금계랍이 학질의 특효인 것이 알려지면서 조선인들은 누구나 금계랍을 구하고자 하였지요. 금계랍 권력이란 말이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금계랍은 무엇으로 만든 약인가요? 금계랍은 지금 보이는 식물에서 만듭니다. 이 식물은 남미 콜롬비아, 볼리비아에 자생하는 킹코나 또는 키나라는 식물인데 이것의 껍질에서 추출한 물질이 퀴닌입니다. 퀴닌이 금계랍의 주성분입니다. 퀴닌을 음역하여 약 이름을 금계랍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금계랍을 최초로 광고했던 회사가 세창양행입니다. 세창양행은 1883년 조선과 독일이 수교한 이후 조선에 진출했던 독일 기업의 현지 법인입니다. 세창양행이 취급한 주요 상품 중 하나가 독일산 금계랍입니다. 광고에서 세계에서 제일 좋은 금계랍을 이 회사에서 또 새로 많이 가져와서 파니 누구든지 금계랍 장사하고 싶은 이는 회사에 와서 사가시면 도매 금액으로 싸게 주리라 라고 하네요. 이 광고가 세창양행이 금계랍 장사를 할 사람을 찾는 광고인데 조선에서 판매망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입니다. 거북이 등에 올라탄 토끼 그림에서 용왕님의 병을 구하기 위하여 토끼 간을 얻으려는 거북이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세창양행의 금계랍이 중간상인을 통해 판매되는 광고도 있나요? 있죠. 이 광고는 한성대약방 본포의 광고인데 판매품에 진품 세창 금계랍이 있네요. 왜 그냥 금계랍이 아닌 진품 세창 금계랍이라고 했을까요? 세창에서 가져온 진품 금계랍임을 밝혀서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자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그냥 금계랍이라고 하면 가짜로 의심할까 봐 금계랍 직수입처인 세창양행의 이름을 밝힘으로써 이야기 진품임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 광고에서 또 새로운 사실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금계랍의 효능에 학질 이외에 진열감기, 한열왕래가 있네요. 이들은 열감기와 오한, 발현이 반복되는 증상으로 금계랍이 마라리아 약뿐 아니라 해열 진통제로도 사용되었어요. 금계랍의 가격이 큰 병은 8원 50전, 작은 병은 1원입니다. 1911년 쌀 한 가마니가 5원 60전이었으니 금계랍 값이 비싸죠. 수요가 많고 인기 있는 금계랍을 팔아 수익을 보려는 곳도 여럿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매약계의 거봉이던 화평당도 금계랍을 취급하였습니다. 이것이 화평당 광고인데 미국에서 직수입하는 극상품
으로 한 병에 특가로 1원 60전에 판다네요. 수요가 많은 이때에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분들을 위하여 앞에 기입한 특가로서 제공합니다. 라고 쓰여 있어요. 그만큼 금계랍을 찾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사실과 업계에서 가격을 경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광고는 금계랍이 아니라 금치환이란 약인데 금계랍과 혼동될 수 있어요. 하루거리 학질의 특효라면서 해열 강장제라고 소개하네요. 광고 상단의 새는 올빼미입니다. 한자를 보니 올빼미 T자를 썼네요. 그래서 황금 닭 대신 올빼미가 그려진 것 같습니다. 유사한 이름으로 금계랍의 유명세에 숟가락을 슬쩍 얹으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이죠? 다음 살펴볼 약은 매독 치료에 기적적인 효과를 보이는 606호, 정식 약명은 살발산입니다. 당시 매독 임질 같은 성병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만연했지요. 이 약은 독일 화학자 폴 에를리히가 합성한 비소화합물인데 독일 팩스트 제약회사가 사르발산이라는 약품으로 개발했습니다. 사르발산은 매독에 탁월한 치료 효과를 보여 일명 기적의 총알이라고 불렸답니다. 상해에 거점을 둔 여덕양해 대표는 옥빈관인데 이곳은 독일 약품의 특약점으로 각종 독일 약을 전문적으로 취급했습니다. 주요 상품의 하나가 독일 606호였습니다. 독일 606호는 독일 팩스트 회사 제품인데 머르코 회사가 판매 총책이었고 상해 여덕 양행은 머르코 회사와 연관을 맺고 사업을 했습니다. 오른쪽 상단 안경을 쓰신 인물이 606호를 합성한 에를리히 박사입니다. 당시 606호는 공급을 따를 수 없을 만큼 수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606호를 대신할 약품으로 옥도가리환이 등장했지요. 옥도가리환은 요도화된 요도화 칼륨이란 화합물이죠. 일본에서는 일본식 이름으로 옥도칼이라 부릅니다. 이 광고는 요도화 칼륨으로 만든 옥도가리환이 매독을 근본부터 치료하는 약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606호를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신발명이라 옥도카리를 광고하고 있는데 글쎄요. 606호만큼 치료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고 복용해도 괜찮은지요. 그리고 피부에 난 상처를 소독하는 외용 옥도카리를 먹는 것이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정로환이란 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로환은 크레오소테환이라고도 합니다. 정로환은 복통이나 배탈, 설사가 났을 때 먹는 약입니다. 크레오소테환은 유럽, 미국 등지에서 널리 애용되던 약인데 이는 너도밤나무를 증류하여 만든 무색 또는 다망색 기름입니다. 주성분은 페놀류 물질이죠. 방부, 소독, 국소, 마취제로 쓰이는데 여기에 그리세롤을 소량 첨가하여 위장약 또는 거담약, 결핵치료제로 개발하였죠. 일본에서는 1902년 다이코 약품 회사가 크레오소테환을 만들어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일 전쟁에 참여한 일본군이 복통 설사로 고생하자 군부가 정로환을 대대로 공급하여 러일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답니다. 러일 전쟁이 끝나자 일본 천황이 러시아를 정복하는 데 큰 기여를 한 약이라는 뜻에서 정로환이란 약명을 주었답니다. 1925년 동아일보에 실린 정로환 광고입니다. 정로환이 소화기 개통, 호흡기에 도움이 되는 약이란 것을
인체 구조와 연계하여 광고하고 있습니다. 인체 기관인 위장을 새로이 건설하는 둘도 없는 영약이란 말로 효능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것은 1930년대에 들어 만주사변 중일 전쟁이 한창일 때의 정로환 광고입니다. 왼쪽은 1938년 동아일보에 난 중도회사의 정로환 광고이고, 오른쪽은 비슷한 시기에 일본 아사히 신문에 게재된 정로환 광고입니다. 싸움터로 향하는 병사들에게 필수적인 약이란 것을 알리고 있네요. 20년대의 정로환 광고는 양명과 효능에 중점을 둔 데 비하여 30년대는 충룡이란 수식어를 붙인 양명과 돌격 또는 진군하는 일본군의 모습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당시 전쟁을 하는 일본에게 있어서는 정로환은 없어서는 안 될 군용 의약품이었습니다. 지금도 정로환이 제조 판매되고 있는데 양명의 한자가 다릅니다. 징벌할 징이 아니고 바를 정자를 쓰네요. 이외에도 영국 약품인 윌리엄 박사가 개발한 닥터 윌리엄스 핑크 필드, 한자로 위염사 박사의 홍색 보환이 있습니다. 윌리엄 박사를 의성이라 치켜 세우며 홍색 보환환이 신통방통한 천하제일의 영락이라고 하는데, 효능을 보니 피를 보호하고 맑게 하고 고르게 하는 등 자양강장제 또는 보약 정도가 아닐까 싶네요. 프랑스의 제품인 솔루시옹 포트베르주란 것도 있어요. 폐결핵, 교관지염, 감기, 소화기 질환에 쓰는 약이라는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 이미 언급한 크레오소테와 비슷합니다. 마지막은 미국 약 광고입니다. 중앙에 미국을 상징하는 독수리, 별, 성조기가 있네요. 조선 부산항 미국 의학 박사 어얼빈이 미국제 최상급 보제약 만병수 금계랍을 광고하네요. 그럼 어얼빈은 누구인가요? 어얼빈은 미국인 의료 선교사인 찰스 어빈입니다. 미국 북장로교 소속 선교의사로 1894년 부산에 와서 17년간 활동했습니다. 그 후 선교사를 그만두고 부산에서 어얼빈 의원과 어얼빈 제약회사를 차렸죠. 미국인 의사가 직접 하는 약품이기에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약이란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요? 만병수는 어얼빈이 직접 만든 소화제입니다. 이것이 성황리에 판매되었다는 것은 당시 조선에 소화기 계통의 환자가 많았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이상으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해외에서 들어온 약에 대한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